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학 뽀개기 6장 열화학 챕터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엔탈피를 계속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탈피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방법은 일정 압력 조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개에 출입하는 열량을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출입하는 열량을 우리가 Q라고 쓰고 일정 압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래 첨자 P를 적어준다고 했었죠. 이렇게 일정 압력 조건에서 개에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함으로써 이로부터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굳이 실험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고 이미 주어져 있는 엔탈피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궁금한 화학 반응 엔탈피 변화를 수학적으로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계산으로 얻어낸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 6장의 4번 영상과 5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엔탈피를 사칙 연산을 통해서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한 반응 엔탈피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요. 기호로는 델타 H 디그리 F입니다. 영어로는 Standard Enthalpy of Formation이라고 하고요. 자, 표준 생성 엔탈피는요. 1몰의 화합물을 그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로부터 생성할 때의 반응 엔탈피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원소는 표준 상태에 해당하는 원소여야만 합니다. 자, 표준 상태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호로는 델타 H 디그리 F입니다. 여기 있는 이 위에 첨자는 디그리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온도를 이야기할 때 섭씨 온도 할 때 디그리 C, 디그리 F 이런 식으로 디그리 기호를 붙이죠. 자, 그래서 이 디그리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표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표준 상태에 대해서 먼저 그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표준 상태란 어떤 상태냐? 1atm에서 특정 온도, 보통의 경우에는 25도C를 의미합니다. 이때 물질의 가장 안정한 형태를 우리는 표준 상태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이 개념이 와닿지 않을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 원소가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하게 존재하는 형태는 산소 분자입니다. 자, O2 분자 형태로 존재하고 이 O2 분자는 이 1atm, 보통의 경우에 25도C에서 가스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소의 가장 안정한 표준 상태는 O2 가스입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소 원소는 이 표준 상태, 이 1atm 특정 온도인 보통의 경우에 25도C 조건에서 수소는 H2 기체 상태가 가장 안정한 표준 상태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물은요, H2O 분자인데요. 이 물 분자의 경우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를 1atm 25도C 정도에서 물은 리퀴드죠. 자, 액체 상태죠. 따라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 분자가 바로 표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고체를 생각하면요. 예를 들어서 알칼리 금속 중 하나인 소듐이다. 자, 그럼 소듐 같은 경우에는 자, 원소 기호는 Na죠. Na가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이 소듐 그 자체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듐 솔리드 이렇게 표시하면 소듐 원소의 가장 안정한 표준 상태입니다. 추가로 또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엔탈피 변화에 대한 예제 문제를 풀면서 나온 탄소가 있었는데요. 영어로는 카본, 원소기호 C입니다. 자, 탄소의 표준 상태는 무엇이냐? 탄소가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는요. 바로 흑연 상태의 그 고체 상태의 탄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흑연 S 또는 C 흑연 솔리드 기호를 마지막에 이렇게 가로 안에 넣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탄소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도 흑연의 형태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탄소의 표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표준 상태에 대한 개념은 정리가 되었을 텐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표준 생성 엔탈피는 무엇이냐?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궁금한 화합물이 있어요. 이 화합물을 일몰을 만들어내는데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표준 상태의 원소 물질로부터 이 화합물을 만들어낼 때 그때 출입하는 엔탈피의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단위입니다. 엔탈피의 기본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인 줄 또는 킬로줄을 쓰면 되는데 이 표준 생성 엔탈피의 개념을 들여다보시면 물질의 양, 다시 말하면 1몰의 화합물을 생성하는데 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단위가 연상되시죠? 자, 표준 생성 엔탈피의 단위는 항상 킬로줄 퍼 몰로 표기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다른 엔탈피들과는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다른 엔탈피와는 다르게 항상 여러분들이 킬로줄 퍼 몰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질 1몰을 생성시킬 때의 엔탈피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위가 킬로줄 퍼 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엔탈피들은 제가 지난 시간 헤스의 법칙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화학 반응식에 어떤 정수를 곱하느냐, 즉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엔탈피도 같이 정수배를 해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엔탈피가 화학 반응식의 표현에 따라 달라지고 반응이 몇 몰의 기준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킬로줄 또는 킬로줄 퍼 몰을 병행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응을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킬로줄 퍼 그램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물질 1g당 그 반응이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야기할 때는 그 물질을 생성시키는 반응이 주어져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아닌 다른 엔탈피 변화를 다룰 때는요,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엔탈피 변화를 물어보는 것이 올바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표준 생성 엔탈피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선 표준 생성 엔탈피에 대한 정의는 제가 다시 한번 이 밑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NO2 가스가 있습니다. 이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질문 던졌어요. NO2 가스의 표준 생성 엔탈피 델타 H 디그리 F.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표준 생성 엔탈피를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1몰의 NO2 기체를 뭐로부터 만들어야 돼요? NO2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표준 상태들의 조합을 통해서 NO2를 만들 때 그때 출입하는 에너지의 양을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NO2 안에는요, 질소와 산소 원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물질 내에 이 원소들의 가장 안정한 표준 상태는 무엇일까요? 자, 질소는요, N2로 존재하고요, 가스 상태고요. 옥시전, 산소는 O2, 가스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N2 가스와 O2 가스가 반응을 해서 NO2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NO2가 1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반응식으로 쓰면 여러분들은 2분의 1, 제가 답을 바로 가지고 올게요. N2 가스 플러스 O2 가스가 반응해서 뭐가 됐다? NO2 가스. 자, NO2 기체 1몰이 만들어지는 식으로 반응식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N2 앞에는 2분의 1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NO2 가스 1몰이 만들어질 때 그때 출입하는 엔탈피 변화량, 출입하는 열량 변화가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델타 H0, H 디그리 F는 제가 데이터로부터 가지고 오면요, 34kJ per 몰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N2 기체 분자 2분의 1몰과 O2 기체 분자 1몰이 반응해서 NO2 기체 분자 1몰이 만들어질 때 34kJ만큼의 에너지가 흡열되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한 가지 더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메탄올이 있어요. 메틸알코올 CH3OH 리퀴드입니다. 이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
델타 H0F는 마이너스 239kJ/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만 보고도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열화학 반응식을 적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메탄올을 생성시키는데 표준 생성 엔탈피가 이렇게 됐다고 했기 때문에 메탄올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표준 상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메탄올은요,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런데 탄소의 표준 상태는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흑연탄소입니다. 흑연탄소인데 고체 상태죠. 수소는 표준 상태가 H2가스입니다. 산소는 표준 상태가 O2가스죠. 자, 이 표준 상태 물질들이 서로 결합을 통해서 메탄올 분자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반응식이 메탄올 분자 1몰을 만들어지게끔 반응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제가 바로 하면요. 반응식을 바로 적어볼게요. 이때 만들어진 반응식을 우리는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하죠. 자, 탄소, 흑연, 솔리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2H2 가스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산소는 2분의 1 O2 가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메탄올 CH3OH 리퀴드가 됩니다. 이때 자, 다시 이 문제를 해석하면 1몰의 흑연 탄소가 2몰의 뭐예요? 수소 기체 분자랑 그 다음에 2분의 1몰의 산소 기체 분자랑 반응을 해서 1몰의 메탄올을 액체 상태의 메탄올이죠. 액체 상태의 메탄올을 생성시킬 때 그때 열의 출입량이 마이너스 239kJ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39kJ 델타 H 값이 디그리 F 값이 마이너스 239kJ이기 때문에 뭐예요? 발열이죠. 다시 말하면 239kJ만큼의 에너지가 이 메탄올 1몰을 생성시킬 때 방출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표준 생성 엔탈피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을 찾아본다거나 일반학 책을 들여다보면 몇몇 대표적인 화합물들에 대해서 표준 생성 엔탈피 값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 표에서 표준 생성 엔탈피 값들이 0인 것들이 좀 보입니다. 자, 각 원소들의 가장 안정한 표준 상태에 있는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탄소의 경우에 흑연탄소가 바로 그 탄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 표준 상태죠. 따라서 이 흑연탄소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소도 보세요. 수소 기체도 0이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앞서 엔탈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탈피의 절대값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물질이 가진 엔탈피는 얼마인가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오류가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엔탈피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의미하고 엔탈피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엔탈피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델타 H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면 6장 열화학 챕터의 3장 엔탈피에 대한 영상을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가장 안정한 상태에 있는 성분 원소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모두 0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이 아닌 물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일부러 수소 원자, 가스 상태의 수소 원자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수소 원자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보니까 218.2kJ/몰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수소는요, 앞서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바로 H2 가스입니다. 자, H2 가스로부터 우리가 H 원자, 가스 상태 원자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긴 당연히 개수로 2분의 1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반응식을 통해서 1몰의 가스 상태의 H 아톰을 만들어낼 때 그때 218.2kJ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한다는 뜻이죠. 흡열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자, 추가로 예를 들어 볼게요. H2O 리퀴드. 자, 여기 있네요. H2O 리퀴드에
표준 생성 엔탈피가 285점, 마이너스 285.8kJmol입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H2O는요, 어떻게 생성되나요? H2O 리퀴드는 이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H와 옥시전 원소들이 있죠. 이것들의 각각의 표준 상태는 H2 가스이고요. 그 다음에 O2 가스입니다. 자, 이게 반응해서 H2O를 만들어야 되는데 O2 앞에 2분의 1이 붙어야지 되겠네요. 그쵸? 자, 이 반응을 통해서 1몰의 H2O, 액체 상태의 1몰의 H2O를 반응시킬 때 285.8kJ만큼 뭐예요? 285.8kJ만큼 발열됐다는 뜻이에요. 열 에너지를 방출시켰다는 뜻이죠. 자, 표준 생성 엔탈피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표준 생성 엔탈피를 왜 공부하고 이 표준 생성 엔탈피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영상의 주요 목적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대표적인 화합물들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이 주어져 있고요. 사실은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이 가는 대상, 즉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열의 출입량을 쉽게 알아내기 위해서 표준 생성 엔탈피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다양한 물질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미리 알고 이로부터 표준 상태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 즉 표준 반응 엔탈피를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하면서 측정할 수도 있지만 측정하지 않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표준 생성 엔탈피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메테인이, 자, 여기 써있죠. 메테인 CH4 기체 분자입니다. 이 분자가 산소와 반응하여 다음 화학 반응식과 같이 연소 반응을 일으킬 때, 자, 연소 반응이라고 했고요. 화학 반응식도 친절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밑에 주어져 있죠. 이 반응에 대한 표준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 어떻게 구할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반응식은 보면 CH4 기체 분자가 있고요. EO2 기체, CO2 기체, EH2O 리퀴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면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반응물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CH4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CH4는요, 사실은 CH4 가스는 얘를 표준 생성 엔탈피의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탄소, 흑연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표준 상태가 H2 가스죠. 얘가 두 분자가 있겠네요. 됐죠? 이것이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반응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CH4 가스입니다. 그리고 반응물에 또 옥시전 2O2가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여기다 써볼게요. 2O2 가스는 사실은 2O2 가스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물질 자체가 옥시전의 표준 상태죠. 이로부터 변환돼서 만들어진 건데, 따라서 이 옥시전, 그 O2 분자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는 뭐예요? 델타 H 디그리 F는 0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CH4를 여러분들 여기 잘 들여다보면요, CH4 입장에서는요, 결국에는 CH4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가 주어져 있을 텐데, 이 표준 생성 엔탈피를 여기다 적어볼게요. 델타 H0F가 마이너스 74.8kJmol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로부터 역반응에 대한 엔탈피를 알아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CH4 분자에서 탄소, 흑연탄소 하나와 그 다음에 정확히는 1몰입니다. 2몰의 수소 분자를 분리해낸다고 칩시다. 그때 반응 엔탈피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의 부호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 흑연탄소와 또 수소 기체와 그 다음에 산소 기체가 서로 조합을 통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CO2 기체가 만들어지고요. CO2 기체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흑연탄소 1몰과 O2 기체 분자 1몰이 반응해서 CO2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2H2O 리퀴드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수소 기체 분자 2몰과 산소 기체 분자 1몰이 반응해서 EH2O 리퀴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CO2 기체를 만들어내는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어떻게 보여요? 델타 H 디그리 F는 주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이 데이터를. 이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393.5kJ/몰입니다. 자, 그리고 물은 어때요? 물은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어떻게 되나요? 자, 델타 H 디그리 F는 앞에서 표에서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85.8kJ/몰이었는데요. 여기 있었죠? 근데 H2O 리퀴드가 지금 뭐예요? 반응식에서 보면 2몰입니다. 따라서 2를 곱해야 되겠죠? 2를 곱하고 마이너스, 자, 제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표준 생성 엔탈피 자체는 마이너스 285.8kJ/몰이라고 적어 놓는 게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2몰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델타 H 디그리 리액션입니다. 리액션은 뭐예요? 마이너스 571.6kJ이 됩니다. 몰 단위가 사라졌죠? 자, 그러면 이 반응식을 들여다보면요. 반응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복습을 해볼게요. 아니, 정리를 해볼게요. CH4 분자는, 자, 반응식에서 CH4 분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표준 생성 엔탈피식을 통해서 역으로 흑연탄소와 이몰의 수소 기체 분자를 쪼개낸 거죠. 분해시킨 거죠. 자, 산소는요, 역으로 가나 정반응으로 가나 어떻게 돼요? 반응 엔탈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입니다. 왜? 표준 상태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흑연탄소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들이 서로 조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쵸? 자, 근데 CO2는 몇 몰 만든 거예요? 곱하기 1몰. 따라서 마이너스 393.5kJ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 분자는 어떻게 돼요? 아까 2를 곱해서 마이너스 572.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메테인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메테인 입장에서는 흑연탄소와 어떻게 돼요? 저기 수소 분자로 분해를 시킬 때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분해시키는 거니까 이 반응식에 이 엔탈피 값의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근데 1몰을 이제 분해시킨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1몰을 해버리면 델타 H 디그리 리액션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4.8kJ이 되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 반응 과정. 옥시전이 그대로 옥시전입니다. 따라서 이때 엔탈피 변화는 없죠. 델타 H0 리액션은 0입니다. 따라서 자, 정리해 볼게요. 별표친 엔탈피 값들만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메테인으로부터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를 만들어낼 때 엔탈피 변화의 전체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예요? 델타 H 디그리 리액션입니다. 반응 엔탈피. 다시 말하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890.3kJ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화학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를 통해서 이런 연습이 가능해요. 자, 다음 문제를 통해서 다음 정리입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화를 시켜볼 텐데요. 앞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 대해서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들을 이용해서 표준 반응 엔탈피를 구해봤죠. 근데 이 풀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간단한 일반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응물을 기준으로는 반응물을 생성하는 표준 생성 엔탈피의 부호가 바뀌었고요. 생성물을 기준으로는 생성물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그대로 적용해서 반응의 세부 과정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모두 더하면 표준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반응물의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반응물의 경우에는 결국에 A와 B가 여기 지금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이 있다고 했을 때 A와 B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A와 B가 바로 반응물입니다. 근데 이 반응물은 결국엔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해시켜야 되죠. 맞죠? 그리고 분해시켜서 얘를 다시 여기 반응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C와 D를 생성을 시켜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C와 D 입장에서는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A와 B 입장에서는 분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델타 H 디그리 F, 다시 말하면 표준 생성 엔탈피의 부호를 바꾼 거를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반응식의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이 있죠. A, B, C, D 개수들이 있는데 이 개수들이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 값에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곱해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헤스의 법칙에서도 이야기했었죠. 화학 반응식의 반응 개수에 따라서 생성 엔탈피의 정수배를 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엔탈피 값들을 전부 더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델타 H 디그리 리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일반항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식입니다. 자, 생성물에 표준 생성 엔탈피가 있고 여기 붙어있는 N은 뭐냐면요. 이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 자, 이 생성되는 분자의 그 화학 반응식 안에 있는 개수입니다. 개수를 곱해가지고 다 시그마 더해준 거죠. 자, 이쪽 그리고 나서 반응물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요. 빼라는 소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부호가 그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걸 풀어낸 게 이 위에 주어져 있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 AA, BB, CC, DD 이 반응식을 여기에다가 적용하면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한번 식을 해석해 볼게요. 자, C와 D를 우리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C를 만들 때 열 에너지 출입량은 뭐예요?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죠. C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몰 만들어야 돼요? 개수 앞에 붙어 있는 C 몰만큼 바꿔야 돼요. 아니,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C를 곱했죠. D도 역시 표준 생성 엔탈피가 있고 D 몰만큼 만들어야 되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D를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반응물은 어떻게 돼요? 반응물을 생성시키는 게 아니라 반응물을 분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응물을 생성시키는 과정의 역반응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응물의 경우에는 표준 생성 엔탈피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바뀐 걸 밑 앞에 마이너스 부호로 묶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역시 개수 A와 B를 적용해서 곱해 주어야 하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요. 표준 반응 엔탈피가 나오고 반응 엔탈피의 값이 킬로줄의 단위로 나오는 겁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더 정리를 해보고 이제 다음 예제로 한번 바로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암모니아와 산소가 반응해서 지금 보면 이산화질소와 NO2 기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만든대요. 근데 암모니아와 산소가 반응했대요. 자, 화학 반응식도 친절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반응의 표준 반응 엔탈피를 구하래요. 제가 이제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종종 변화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변화를 물어보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야 돼요. 엔탈피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우리는 NO2를 생성시켜야 되고 H2O를 생성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생성물이 이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NO2 기체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는 뭐예요? 34kJ/몰입니다. 여기다 적어줄게요. 34kJ/몰입니다. 자, 물은 어때요? 마이너스 286kJ/몰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암모니아는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46kJ/몰입니다. 산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보세요. 딱 보자마자 산소의 가장 안정한 그 원소, 산소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옥시전, 산소 원소가 있죠. 그 원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가 O2 가스입니다. 따라서 이 산소의 표준 상태의 그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입니다. 말을 복잡하게 했네요. 예, 표준 상태의 물질을 생성하는데 엔탈피 변화는 0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근데 지금 보면 표준 생성 엔탈피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몰의 생성물을 만들 때예요. 그런데 반응식을 보니까 4가 곱해져 있죠. 따라서 곱하기 4몰입니다. 그러면 몰 단위가 사라지면서 뭐예요? 136인가요? 4, 46, 42, 136kJ이네요. 됐죠? 자, 물은 어떻게 돼요? 역시 마이너스 6을 곱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6을 곱하면 286 곱하기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716kJ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암모니아를 잘 봅시다. 암모니아는 어떻게 되나요? 4몰입니다. 곱하기 4몰인데 중요한 건 암모니아를 우리가 생성시킬 때 그때의 엔탈피 변화가 마이너스 46kJ/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암모니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해시켜야 됩니다. 이 반응물이 사라져서 결국에는 NO2로 전환이 된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부호에다가 마이너스를 다시 곱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부호를 곱하고 그리고 46에다가 4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184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184kJ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0은 그대로 0이고. 자, 그럼 이 엔탈피 값들 전부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더하면 마이너스 1396kJ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건데 이게 바로 뭐죠? 델타 H 디그리 리액션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 화학 반응식대로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반응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량의 값이 마이너스 1396kJ, 다시 말하면 발열되었다는 뜻이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준 생성 엔탈피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는데요. 한 가지 문제를 더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연료로 쓰일 수 있는 물질들의 연료로서의 능력을 비교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연소 엔탈피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메탄올과 가솔린의 1g당 표준 연소 엔탈피를 비교해라. 자, 가솔린의 주성분은 액체 상태의 옥테인 C8H18이라고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계산에 필요한 물질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들이 친절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4개의 분자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연소 엔탈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연소 엔탈피라고 해서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연소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아요. 자, 그럼 연소 반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연소 반응을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메탄올의 연소 반응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우선 첫 번째 메탄올이 있고 두 번째 가솔린이 있는데 첫 번째 메탄올부터 풀어봅시다. CH3OH 리퀴드가 연소 반응이니까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자, O2 기체랑 반응해서 당연히 CO2 기체와 H2O 이제 리퀴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연소 반응인데 이제 반응의 개수를 당연히 맞춰야 되죠. 균형을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2, 3, 2, 4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표준 생성 엔탈피로부터 여러분들이 표준 반응 엔탈피 구하는 법은 앞에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표준 생성 엔탈피를 밑에다 적어 볼게요. CO2는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394kJ/몰입니다. 됐죠? 네, 리퀴드 상태의 물은 마이너스 286kJ/몰이 되네요. 산소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얘는 표준 상태니까 0이죠. 메탄올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239kJ/몰입니다. 자, 그런데 메탄올은 반응물이죠. 반응물이기 때문에 뭐예요? 표준 생성 엔탈피의 부호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서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식으로 다 적어보겠습니다. 2 곱하기 플러스 239kJ. 몰은 이제 이 몰과 같이 곱해지면서 몰이 사라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94kJ이 될 거고요. 여기는 4 곱하기 부호 안 바뀝니다. 마이너스 286kJ입니다. 됐죠? 얘는 0 그대로고. 자, 이거를 쭉 다 더하면 그대로 더하면 되죠? 네. 더하면 더한 값만 제가 가지고 오면요. 대략 마이너스 1.4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줄로 나오네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석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게 바로 뭐예요? 델타 H 디그리 리액션입니다. 맞죠? 이 화학 반응, 연소 반응을 통해서 방출되는 열량입니다. 방출이 됐네요. 마이너스 보니까. 자, 그런데 이건 메탄올이 얼마나 반응했을 때인가요?
이 화학 반응식대로 가면 바로 2몰이 반응했을 때입니다. 맞죠? 2몰의 메탄올이 반응했을 때, 정확히는 이제 연소됐을 때 방출되는 열량입니다. 마이너스니까 또는 그때 표준 연소 엔탈피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메탄올은 분자량이 어떻게 되죠? 분자량이 32.04 g/몰입니다. 따라서 2를 곱하면 2몰을 여기다 곱해주면 곱하기 2몰을 해주면 분자량이 분자량이 아니라 메탄올의 질량이 64.08g이 나올 텐데, 다시 말하면요, 64.08g의 메탄올을 태우면 그때 표준 연소 엔탈피가 바로 마이너스 1.4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줄이란 뜻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나요? 1g당 표준 연소 엔탈피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다시 말하면 얘의 단위는 뭘까요? 킬로줄 퍼 g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메탄올은 어떻게 구해요? CH3OH 같은 경우는 64.08g을 태웠더니 마이너스 1.4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줄만큼의 열량이 방출됐다. 따라서 이걸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2.6 킬로줄 퍼 그램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자, 이거 정리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요, 가솔린에 대한 경우인데, 가솔린에 대해서도 역시 뭐부터 하면 될까요? 자, 이 부족한 부분은 좀 지워놓고요. 두 번째, 가솔린은 지금 그 주성분이 옥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8H18 리퀴드인데 얘가 연소 반응을 일으킵니다. O2 가스가 되고요. 얘를 통해서 CO2 가스와 당연히 물 분자가 생성됩니다. 반응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가 2, 그다음에 산소가 25개, 25몰이나 들어가야 되고 16몰의 CO2와 18몰의 물 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표준 반응 엔탈피 구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성물은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부호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16을 곱해야 되죠. 16 곱하기 마이너스 394kJ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 분자는 어떻게 돼요? 18 곱하기 마이너스 286kJ입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들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답이 무조건 틀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옥테인은 어떨까요?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반응물이기 때문에 반응물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반응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쪼개서 반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역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그때 표준 생성 엔탈피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그냥 마이너스 269kJ per 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269kJ이 되겠죠. 됐죠? 얘 다 더하면 됩니다. 산소는 0이니까.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더하면 더한 값을 제가 바로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1.09 곱하기 10의 4승 킬로줄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델타 H 디그리 리액션입니다. 이 반응식대로 연소 반응이 일어났을 때 표준 반응 엔탈피 값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1g당 표준 연소 엔탈피 또는 1g당 표준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걸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옥테인의 분자량은요, 제가 분자량만 가지고 오면 옥테인은 분자량이 114.22g/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2몰이 반응했죠? 그럼 얘를 2몰 곱해주면 몰 사라지면서 뭐예요? 228. 44g이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옥테인 228.44g을 태웠을 때 마이너스 1.0 곱하기 10의 4승 킬로줄이 된 거죠. 이걸 228.44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옥테인의 1g당 표준 연소 엔탈피가 나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부호 잊어먹지 마세요. 마이너스 47.7, 그다음 단위는 킬로줄 퍼 그램입니다. 킬로줄 퍼 그램이 되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답 나왔다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메탄올은 어땠어요? 그램당 마이너스 22.6kJ였고요. 옥테인은 어땠어요? 그램당 마이너스 47.7kJ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옥테인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가솔린이 1g 연소될 때 방출시키는, 자, 마이너스 9를 돼 있으니까 엔탈피 값이 마이너스 9니까 다 방출이죠. 1g 연소될 때 방출시키는 열량이 메탄올 1g 연소시켰을 때 방출시키는 열량에 비해서 어때요? 대략 2한 두세 배, 2배가 넘게 큽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화합물에 대해서 단위 질량당 연소 엔탈피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열량의 크기를 정밀하게 비교해서 어떠한 연료가 더 좋은 연료인지도 찾아낼 수 있고, 어떠한 연료들이 다른 연료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연소 엔탈피를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비교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의 영상을 이제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우리가 궁금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제 반응 엔탈피를 계산하는 수학적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6장 열화학 강의를 하면서 엔탈피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는데요. 엔탈피는 여기서 학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를 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화학 반응식,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제 열화학 반응식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항상 엔탈피 변화가 반응식 끝에 붙어 있을 거예요. 좀 더 가깝게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들여다보면 9장에서 화합물과 결합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화학 결합을 다루면서도 결합 엔탈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2학기로 넘어가면요. 2학기 일반화학 내용 중에는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또는 자유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개념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역시 엔탈피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엔탈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6장의 영상들을 통해서 엔탈피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특히 6장 열화학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